안녕하십니까.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9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곧 3일만 있으면 400일입니다. 와, 400일. 야, 신난다, 그쵸?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요, 267페이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세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생의 영적 지도와 같은 것이다. 깨닫고 싶습니다.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냥 자체로 있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단계는 나는 희생자다 그러는데 이제 나는 희생자라는 그 에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희생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사실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책이 약간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순수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딱 무한한 상태에서 딱 태어나는데 딱 무슨 쇼크가 딱 와요. 그러면서 사건이 딱 생겨요. 3살 이전에. 그 사건 때문에 평생 내 생이 이제 막 꼬이죠. 그거 꼬이는 게 아니라 그 신념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양육을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한테, 에고한테 양육을 받으면서 프로그래밍이 싹 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희 엄마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에너지장에 있었고 저도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에너지장에 있다 보니 우리 애들도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거. 아이들도 스스로 벗어나겠지. 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엄마가 내가 내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는 무한한 존재였었어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는 무한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무한한 존재였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들 대부분이 2단계에 머물러 있다. 2단계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단계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세상을 저 밖의 존재로 인식한다.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쇼크가 왔을 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왜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쇼크가 왔을 때 두려움은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사라지고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쵸? 내가 없으면 내가 죽을까 봐?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요. 그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 생각 때문에 쇼크가 와서 2단계에 두려움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세상을 저 밖으로 존재를 인식한 내가 있다라는 거로 분리가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저 밖에 있고 저 사람이 있고 분리가 되는 거야.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나 외에는 외부에 있다라는 거로 들어온다는 거죠. 외부에. 그렇죠? 그래서 저 밖의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것이 정부든 이웃 사람들이든 사회든 악당들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말이다. 스스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나머지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주장하고 단체를 만들어 스스로를 위해 투쟁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든 이웃이든 뭔가를 다 외부 세상에서 나머지 세상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막 투쟁을 하고 다 투쟁은 뭐야? 내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외부에다가 자꾸 있잖아. 투쟁을 하는 거야. 투쟁을 탁 혼자 내가 만들어서 투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공격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고 나 혼자 싸우고 있다. 누구에게 욕을 해도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쵸. 약한 척하는 것도 내 자신한테 그러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에게 그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과물에 지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가끔 파티에서 즐기는 것 빼고 인생은 대체로 죽을 맛이다. 가끔 파티에서 즐기는 것 빼고는 뭐냐면 가끔 파티를 해서 순간 잊어버릴 때 말고는 순간 즐거움, 순간 뭐예요? 뭔가 명품을 샀어. 순간 즐거움이 있어. 그 얘기를 전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진짜 사고 싶은 걸 샀어. 집을 뭐 차를 사고 싶어서 샀어. 얼마나 가느냐는 거죠. 영원히 행복. 순간 샀어. 와 너무 좋다 기쁘다 그래요. 그 기쁨이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한두 달이면 벌써 그 차가 딴 차로 돌아가요. 저희 아들도 막내도 자기 스스로 차를 이제 새 차인데 중고차를 뭐 혼자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제 사더라고요. 사자마자 바로 또 뭐요? 다른 좋은 차들이 눈에 보여요. 비교가 되면서 있죠.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렇죠? 순간 막 다 비교를 하면서 외부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외부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두려움이 탁 생기면서 쇼크가 와서 내가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해서 외부의 것들이 다 나한테 공격하고 나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두려움은 내가 느끼는 것인데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쵸? 이 수업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두려움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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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가 힘들어서 죽을 맛이라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인생은 대체로 죽을 맛이다.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죽을 맛일 거예요. 그렇죠? 공부해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주변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내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죠. 솔직하게 인정을 해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찾아보고 질문도 하고 발표를 하고 계속 내 안에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야.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죽을 맛인데 한 번 청소하고 10년 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더 빠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듣기만 듣고 안 하고 계속 밖에다 투사만 하는 거예요. 투사. 계속. 세상에 네가 그랬잖아. 니네들 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뭔가 밖에 일어나는 일을 내면을 자꾸 보는 거예요. 뭐 속에 뭐 내면에 뭐가 있어요. 볼 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식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왜 느껴질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헤쳐나가는 거죠. 아직 이제 계속. 그래서 열심히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3번씩 들으라는 거. 3번씩 듣는면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각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듣는데 해결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듣고만 아무 소리 안 하면 해결은 되지 않아요. 질문도 해야죠.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들어오셨나? 우리 질문 안 하시는 팀들이 계신데 들어오셨는가? 안 보이시노? 오늘 왜 안 보이시지? 어디 가셨지? 안 보이시네. 네, 해결 안 하시는 팀들이 계시거든요. 아, 저 뒤에 계시구나. 화면은 안 계셨구나. 질문을 안 하세요. 안 하시면 듣는 거랑은 그냥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질문해서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괜찮다 하세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해결을 좀 하시면 정말 에너지가 팍 터져나갈 텐데 그 질문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서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꾹 참아서 그냥 이게 나는 즐거운 거야 이러고 계세요. 자기가 꾹 참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도 이제 조금 청소를 하니까 이제 꾹 참았기도 했었고
화도 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200에서 200 이하에서 느끼는 수치심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무기력도 해보고 슬프기도 해봤고 걱정 근심에 딱 일어나면 요새도 딱 일어나잖아요. 샤리하니 몸살기 같이 있잖아요. 딱 눈 뜨자마자 위에서 쫙 몸살기 같이 뭐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짝 그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죽을까 봐 괜히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느끼기 딱 하면 싹 없어져요. 그게 괜찮아요. 순간순간 저도 올라오지만 순간 느끼기 하면서 죽어도 좋다 하고 또 그래 잘 해결될 거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꾸면 또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대체로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순간순간의 기쁨으로 다 해결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착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끔 파티, 그 순간의 그 즐거움이 영원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고통 속에 쑥 들어갔는데 원래 고통이어서 죽을 맛이라서 죽을 맛인지 모르고 그냥 그거를 즐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죠.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주도권은 내 손에 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가 있어?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야.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더라라는 거야. 암만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질문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화나 책들을 계기로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된다. 의지를 품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에 대해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자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지금 뭔가 죽을 맛, 고통스럽다라고 했을 때 뭔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내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냥 관망하면서 대충 하느냐, 아니다. 암만 좋은 에너지장이 있어도 진짜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좋은 에너지장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힘을 자각해서 의지를 품으면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과는 신의 의지에 떠맡기고 나는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죠? 에고에서 벗어나고 점점 두려우면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쓰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 영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혼은 의지, 인간의 의지, 의지를 쓰면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실현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떠올렸어요. 그 왜 떠올랐을까요?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상상을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간 뭐야? 아유, 저거 내가 하겠나? 되겠나?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낼 수 있거든요. 상상한 모든 것들은. 나한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상상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잠실에 가면 엄청나게 높은 롯데타워가 있죠. 나 저기 살 거야. 저 우리 집이야 맨날 이러잖아요. 그 꼭대기 가서 진짜 사는 건 별론 것 같고 내가 볼 땐. 전세를 주고 몇십억을 주고 한번 1년 정도는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세, 월세도 아깝고 전세를 주고 몇백억을 주고더라도 저 제일 꼭대기 가서 한번 1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 거예요, 제가. 그다음 마음이 또 요새는 또 누구지? 그 아이유? 아이유가 130억을 주고 집을 샀다잖아요. 저 바르셀로나 저기 스위스 저기 어디죠? 스위스 바르셀로나가 어디죠? 그쪽에 완전 건축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유명한 건축가가 짓는 그
몇 동짜리 몇 명 안 사는 20 몇 명, 26명 산다 그랬나요? 그런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 130억을 주고 이제 아이유님께서 너무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뭐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여기다 하나 지어버리지 뭐 그냥 확 지어버리자 이거지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신나네. 생각만 해도 막 신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실현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단 행동에 옮겨 꿈을 성취한다. 행동에 옮겨야 돼요. 행동을 옮기는 것의 시작이 질문하는 거. 나를 관찰해서 내가 에너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질문하는 거. 그래서 그 질문이 내 자신에게 언제 일어났었던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원하는 것은 시각화하고 시각화해서 느낌으로 와야 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 뒤에 바로 의심이 있는 건지 내가 믿고 편안하게 믿고 있는 것인지 시각화하고 행동을 취하고 시각화가 제대로 되잖아요. 느낌이 좋잖아요. 행동은 저절로 된다. 행동이 되지 않는 거는 아직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느낌을 시각화했는데 좋은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다 9월 4일, 5일 날 또 알려드려요. 9월 5일은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다 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취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깨닫게 된다.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에요. 엄청난 걸 싼 비용에 알려주시죠.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다 내가 상상하고 시각했다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너무 망상증 막 이런 거 말고요. 구름 위에다가 제트기를 막 그냥 막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멋진 결과들을 경험한다. 주도권은 누구한테?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마법 같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멋진 결과를 경험한다. 인생이 대체로 꽤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가 깨달음의 문을 열고 이 단계가 지나면 우리의 의지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다.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가지고 전 이룰 수 있어 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때요? 한계를 느끼는 거야. 한계를 느끼면서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한계가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에 1억 하고 막 2000년도부터 막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멘붕이 트고 오면서 있잖아. 이상하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하던 일을 쉬었어요. 돈은 들어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왜 그렇지? 뭐지? 그냥 놀다가 만난 게 이 의식 아카데미였었어요. 내가 왜 한계를 느꼈는지 알게 되기 시작을 했죠. 그게 3살 이전에 30개월 때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갔을 때 그날부터 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걸 끊임없이 재맥락을 하고 재맥락을 하고 재맥락을 하고 재맥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맥락하지 않고 찾아 만났어. 찾았다!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 나를 밀어내는 건 나 혼자 상상하는 것이다. 그 환경의 사건에 의해서 가야 될 일, 안 가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애는 아무 때나 막 갖다 들이대려고 한다.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또 엄마가 이걸 제재를 했어요.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왜 엄마들, 부모님들 얘기하는데 더 어른들 말할 때 끼어들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뭐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걸 엿들으면 그게 재밌어요. 또 다른 세상이라. 재밌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들으면 안 될 얘기가 있으면 너 저기 가서 공부해라고 밀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예요?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야단치죠. 그랬을 때 받는 본인의 상처는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 환경을 가면 안 됐었고 말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듣고 제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어. 엄마를 나 밀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들을 찾아야 된다는. 그래놓고 서운하다고 서운하다고 엄마가 나한테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뭐라 했다고 나보고 저리 가라 그랬다고 서운하다고 서운하다고 평생 그걸 들고 사는 거예요. 하면서 나를 밀어냈어 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사건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도 있고요. 업이 센 분들도 있어요. 사건이 좀 강한 것도 있고요. 이 사건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아이한테 느껴지는 거는 엄청난 큰 충격이다. 아이 입장에서는. 각각은 다 충격이 크다. 각각은 충격이 커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아유 쟤보다는 아니 비교할 걸 해야지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쟤보다 나는 이게 삶이 편안한데 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 찾아. 아이고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래도 나한테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그때부터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 차라리 나아요. 원래는 한계가 없는데 내가 한계를 느끼고 있네. 그 생각 하나, 사건 하나, 믿음 하나로 한계를 착 지고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걸 벌써 착 발견한 순간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참고 있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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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문제다라는 거지. 참고 있는데 괜찮은데요. 그러거든요. 그게 더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는. 그렇죠? 새로 발전한 힘을 모두 동원해서 새로 발전한 힘을 모두 동원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큰 힘에 내맡길 때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가로막고 있다. 그 자꾸 얘기합니다.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서 더 큰 힘은 내 생각을 벗어나야 내가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대의 그 에너지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막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맡길 때, 내 큰 힘에 내맡길 때, 내 큰 힘은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놓아주고 믿기 시작한다. 놓아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매 순간 신성과 접속되는 것을 자각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신성과 접속되는 것을 자각하는 연습을. 신성과 접속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죠? 신성과 접속하는 거. 신성과 접속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성과 접속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신성과 접속하는. 빨리요. 접속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아, 빨리 대답하세요. 신성과 접속해야 되잖아요. 오늘도요. 에고랑 접속하려고 그래요? 한계랑. 아니잖아. 접속하는 거 빨리. 우리 민규님도 생각이 안 나는가 봐. 감사해요. 나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접속하는 거잖아요. 모르겠다. 맞아요. 모르겠으니까는 알면서 안 하잖아. 알면서 안 하잖아. 그쵸. 의식 각성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각성하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각성하는 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접속하는 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접속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접속하는 것은 각자 하는 자각을 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떠오르는 영감을 포착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떠오른다. 그죠? 좋은 아이디어가.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영감을 포착하는데 내 거가 있으면 영감이 떠오르고 모든 아이디어는 세상에 다 있는데도 내 생각 때문에 막고 있다. 그래서 영감을 포착해내지를 못한다. 그죠? 그래서 포착하고 행동에 옮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 내 신념을 없애고 자꾸 접속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고 용서를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용서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택할 수 있죠. 인생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순간. 순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깨닫는다. 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신념을 없애고 나면은요. 그냥 진짜 큰 물에 흐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큰 물에 흐르고 있대요. 저는 그 큰 물에 막 뭔가 있잖아요. 흐르고 있는 걸 막 느껴져요. 그냥. 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금 때구나. 때구나. 그 때라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이게 같이 가요. 큰 흐르는 물과 제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들과 같이 와요.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걸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구나. 이 단계에서는 줄줄이 일어나는 기적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인생은 대체로 놀라움과 경이로움, 감사함의 연속이다. 인생은 대체로 놀라움. 이게 왜 그래? 그러고 있잖아요.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함으로 갈 것이냐 사랑으로 갈 것이냐 어이구 그냥 있잖아요. 이 인간아 하고 있죠. 뭔가 그렇게 할 것이냐. 뭐 순간순간 저도 막 그래요. 빡칠 때 있어요. 저도 빡칠 때 있어요. 어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맨날 저한테 이렇게 좀 요새 이제 제가 많이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분이 가르친다는 생각을 이제 살짝 했나 봐요. 근데 뭐라 해요. 그러면 "아 예." 하면서 "아 맞다. 아 그래 날 각성시켜 주는구나." 막 했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나보고 막 가르킬래. 으이씨 저게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면서 막 있잖아요. 막 웃겨 죽겠는 거야. 아침부터 떠오르는 거야. 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아 나도 안 하면서 남들한테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했다가도 웃겨 죽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옛날 같으면 씨 니 죽을래 하고 막 탁 쳐버렸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들은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각성하고 자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주변에 불편한 것들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있는 거는 그죠?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자체가 그냥. 근데 불편한 것은 내 생각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불편한 게 무엇인지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정서적으로 남편, 제일 그게 부부지간이잖아요. 남편, 부인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죠? 그다음에 내가 또 가족 관계, 시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오빠, 뭐 오빠, 언니, 누나, 동생들에 대한 거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또 주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편안한지 그걸 다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 불편한 거 생각 적어보고 감정이 어떤가 한번 적어보고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다 보면 느낌이 똑같은 것이 있을 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찾아내시고요. 오늘도 감사함, 사랑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음성을 해지시켜 주시고요. 내일